네, 반갑습니다. 2월 10일 수요일 마감 시황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수가 딱 맞춰가지고요. 3100포인트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아침 시황에서 제가 설명드렸지만 3100포인트를 전후로 해서 기준점을 잡을 것이다 그랬는데 이렇게 딱 맞출 줄은 몰랐죠. 네, 일단 3100포인트 딱 맞춰서 이 맞춰놓은 부분들은 외국인 수급이 일단 만들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팔고 있다가 이제 매수세로 전환이 되면서 이 부분이 이제 강하게 어필이 좀 되는 내용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외국인들이 이제 장 마감까지 동시호가 때도 확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7,500억이라는 순매수가 만들어졌습니다. 연기금이 팔아먹은 부분들은 그냥 다 끌어당기는 모습이었거든요. 그래서 막판에 뒷심을 발휘한 어떤 배경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아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기일의 어떤 포지션이 이제 지나가면서 이제 앞으로 또 어떻게 변화가 될 것인지 그런 것들도 같이 좀 알아보도록 합니다. 자, 특징적인 종목에서는 이제 기아차가 있습니다. 특이하게도요, 아침에 이제 증권사 리포트들이 막 신나게 나왔죠. 신나게 증권사 리포트들 나오기 시작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수가 아침부터 확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면서 그것 이상으로 팔아치워요. 자, 도대체 기아차 뭐 하고 있는 거지? 모건은 왜 저러는 거지? 또 부품주들은 많이 올라갔는데 기아차는 또 덜 올랐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조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 보고 넘어가도록 하죠. 네, 종합주가지수 봅니다. 3100에 딱 맞췄어요. 아, 정말 뭐 자로 잰 듯이 그냥 딱 잘라서 맞췄는데 그냥 예상했던 범위죠. 네, 예상했던 범위고, 어떻게 보면 이제 3100이라는 이 포인트가 자기들이 이제 수익으로 전환시키기에 가장 좋은, 가장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위치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포지션을 본다라면, 일단은 만기 시점에서 가두리를 일단 하겠다고 생각했다라면, 일정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기준선이 필요했을 텐데, 그 자리가 이제 3100이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내려가려고 하면 자꾸 올려놓고, 올라가려고 하면 때려놓고 이런 모습이었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모습이 좀 나타났었고, 지금 3100이라는 기준선은 딱 중간에 위치해 있는 그런 포인트, 기준선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마 저 포인트에 맞춰놓고서 수익을 좀 챙기려는 움직임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과정 속에서 일단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도 좀 특징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올라오니까 금융투자 쪽에서는 그동안 또 계속 샀잖아요, 내려갈 때. 그래서 아침에 안 올라가니까 이제 매도세를 좀 보이다가 지금 이제 던지는 형태의 모습을 좀 갖거든요. 그러니까 올라올 때 팔아먹은 형태, 그 다음에 외국인이 그 물량 받은 형태, 이렇게 됐습니다. 뭐 만기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뭐 이제 명절 이후의 상황들을 불확실성으로 놓고서 매도를 좀 한다든지 이런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겠습니다만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온 부분만 봐서는 그렇게 나쁘진 않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거래량 같은 부분도 어제보다 조금 줄긴 했습니다만 평상시보다 많은 편이죠. 명절 전인데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많았다는 것은 또 긍정적인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이 역전을 합니다. 0.67%포인트로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랐어요. 자, 이 부분도 역시 대형 쪽에서 나타나는 어떤 지지부진한 모습들, 그리고 주가가 이제 중소형주를 위주로 돌아가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을 만들었다 좀 보시면 되겠죠. 뭐 딱 확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아주 큰 대형주들, 또 그동안 주목을 받았던 대형주들, 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올라가지 못하는 대형주들의 움직임들이 오늘 좀 가장 특징적인 내용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중소형주뿐만 아니라 이제 중대형주들도 움직임들은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참고하고 진행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수급을 볼 건데요. 수급을 보시면 기관이 지금 거의 1조 가까이 팔았습니다. 금융투자 쪽 움직임이 굉장히 재밌는 거죠. 이렇게 계속 순매도 하다가 네, 살짝 가다가 막판에 확 팔아먹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애매한 부분이었죠. 뭐 일단은 그 전날 매도를 많이 치면서 단기적인 포지션을 많이 만들어냈었는데 주가가 올라가야지 많이 팔 건데 그거 아니니까 조금 더 버텨볼까? 매도가 많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다가 주가가 막판에 치고 올라가니까 이 막판 포지션에서 확 갖다 팔아버리는 그런 형태. 역시 뭐 단기는 어쩔 수 없는 모습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팔아먹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연기금 쪽에서 매도도 같이 나왔죠. 이 부분들을 지금 외국인이 다 받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연기금하고 금융투자가 막판에 쏟아낸 물량을 외국인이 다 받았다.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개인들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외국인들은 오늘 코스닥 쪽에서도 같이 매수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코스닥 시장의 어떤 상승에 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외국인들은 이제부터 다시 들어오는 것인가?
이제부터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할 것인가? 이 부분은 아직 확실치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프로그램이 계속 매도를 때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명절 이후에도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어느 정도 조정을 받지 않는 이상은 일단 분위기가 계속적으로 이제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나타날 수가 있겠죠. 물론 만기가 지났기 때문에 아직 여유가 이제 생겼죠. 여유가 생기면서 그 포지션들이 뭐 순매수로 전환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딱 단정 짓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외국인들 매수 오늘 하루 들어왔다고 해서 계속 치고 올라갈 것인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죠. 또 한 가지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다고 해도 얘네들이 집중한 종목이 또 달라요.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 오늘 보시면은요 1% 넘게 하락을 합니다. 뭐 계속적으로 조정이 나타나는 거죠. 보통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게 되면 이렇게 IT 쪽 매수가 들어가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가 만들어졌었는데 그런 부분이 아니었다는 이야기죠. 매매 동향을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외국인 거부터 알아볼게요. 오늘 삼성전자 순 매도입니다. 가장 많이 팔았어요. 1등입니다. 그리고 현대모비스 매도가 있었고요. 인버스 쪽 매도가 있었는데 시장은 일단 올라갈 거다라고 이제 판단해 보시는 부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시장에 대한 관점은 긍정적인데 종목에 대한 관점은 일단 가려서 사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주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들 그동안 많이 올라와서 주목받았던 종목군들의 단기적 조정을 예상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 부분이겠죠. 자, 대신에 카카오 같은 경우 매수가 있고요. 네이버 순매수, 셀트리온도 이제 순매수로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하이닉스는 또 순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플러스가 나타나는데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둘 다 지금 사는 것은 애매하지만 꼭 둘 중에 하나 사야 되겠다. 그러면 삼성전자보다도 SK 하이닉스가 더 좋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꼭 선택해야 된다. 엄마냐 아빠냐 삼성전자냐 하이닉스냐 그러면 하이닉스 사라 이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배경에 있는 것들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삼성전자가 이제 끝난 거냐 또 그런 건 아니에요. 어느 정도 내려가고 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이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보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포지션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네, 배터리 관련해서 삼성 SDI 상승세 계속 이어가고 있죠. 그 다음에 SK 이노베이션도 오늘 반등이 좀 나타났습니다. 아직은 이제 반등이 본격화됐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만 이제 뭐 석유화학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롯데케미칼이라든 이런 종목들 주가 올라가는 거 보이시죠? 그러니까 아침 시황에서 말씀드렸던 그 원유 가격 상승에 따른 부분들이 이렇게 뭐 정유주라든지 그 다음에 화학주라든지 이런 쪽으로 들어가 있다라고 판단하셔도 좋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지금 여기에서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현대차를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현대차는 3%대 상승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이 기아차가 여기 밑에 있죠. 네, 기아차에 대한 매도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기아차는 일단 논란의 중심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가 계속 뭐 그 시간적인 부분을 해소하면서 그 소비하면서 계속 소모전을 가질 필요는 없어요. 근데 악재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우리가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 얘기죠. 그래서 애플카로 인해서 올라온 이 악재 부분들은 이 재료 부분들을 일단 되돌림하는 현상들이 계속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게 하나 있는 게 뭐냐면 오늘 기아차의 그 뉴스라든지 이런 내용 좀 살펴보시면은요 너무너무 이제 좀 웃기는 게 있어요. 뭐냐면 그 뭐 이런 거 있죠. 목표 주가 증권사들이 약속이 난 것처럼 목표 주가를 다 집어냅니다. 현대증권에서 12만원, 삼성증권에서 12만원, 하나투자증권에서 10만원, 신한금융투자에서 11만원. 근데 기관들 매도가 나왔어요. 19만 주. 외국인들도 오늘 매도가 있고요. 네, 프로그램들 매도가 있습니다. 뭐야? 이렇게 좋으면 왜 팔고 있는 거지? 왜 안 사는 거지? 라고 생각해 보시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지금 너무나 좋아요라고 하면서 뭐 이번에 떨어지면은 매수의 기회다라고 하면서 왜 팔고 있냐 이 말이죠. 기존에 팔았던 물량들 대비해서는 뭐 많지는 않겠습니다만 팔고 있다는 얘기가 중요한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아침에 조금 주가를 띄웠어요. 이게 현재가를 보시면은요. 그 매매 그 수급에 대한 주체들 모양새가 나타나는데 잘 보세요. 모건 스탠리가 지금 59만 주를 매수한 걸로 되어 있죠. 이게 뭐냐면 아침에 다 들어온 물량입니다. 그리고 오후 들어서면서 63만 주를 팔았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돼요? 더 많이 판 거죠. 매수 들어온 것보다 더 많이 판 거예요. 자,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는 여러분들 자율에 맡기겠습니다. 뭔가 좀 냄새 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을 뭐 딱 단정 짓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매매 동향에서 확인하는 부분이라거나 아니면은 이런 기사를 내보내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라고 생각이 들 만한 어떤 의심적인 부분들은 좀 가져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되고요. 기아차가 논란의 중심에 있다 보니까 기아차만 지금 딱 꼬집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화신이라든지 현대 위아 이런 것들도
뭐 조정에 대한 부분들을 휩쓸리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상승폭이 제법 많이 나왔잖아요. 오늘 자동차 관련해서 또는 부품주들 많이 올라온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기아차만 저렇게 지지부진한 모습이고요. 또 이런 그 외국계 쪽에서의 어떤 매매라든지 그 다음에 증거사 리포트 뭔가 조금 석연찮은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해 보시는 내용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뭐 생각은 여러분들 자유에 맡기고요. 판단도 여러분들 자유에 맡기겠습니다만 만약에 저라면 기아차를 매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기관들 움직임은요. LG전자, 레버리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기관들 움직임이 기아차 매도가 있어요. 정말 웃기는 일 아닙니까? 너무너무 웃기는 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좋으면 왜 니들은 안 사? 라고 생각해 보고 싶어요. 그렇게 좋으면 임원들은 왜 팔았어?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생각하시고요. 대신에 부품주들은 샀어요.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런 것들은 매수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 애플카라는 부분에서 약간 벗어난 종목군들은 매수를 해줬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그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기아차들은 매도를 해준 상황. 좋게 보고는 있지만 지금 당장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기아차 같은 경우도 장기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추세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이 애플카 이슈로 올라온 부분만 제거하고 나면 다시 올라갈 수 있는 배경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뭐 나쁘게 볼 필요는 없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시점에서 나타나는 부분들이 뭔가 조금 석연찮다라고 예상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기관들은 레버리지 매수가 들어갔습니다. 추가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한 부분이 되겠죠. 자, 개인들 움직임 보면요. 카카오, LG전자 이런 것들 팔아먹었고요. 삼성전자 순매수 들어갑니다. 삼성전자 너무 좋아해요. 삼성전자 너무 좋아하는데 일단 내려갈 때마다 계속 사는 건지 아니면 밑에 대놓고 있는 게 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기아차 매수가 있어요. 개인들 기아차 매수 뭐 좋은 리포트 아니면 아예 생각하지 않고 매수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뉴스라든지 이런 리포트라든지 또 외국계 증권사의 매수를 보고 오전 동안에 매수를 많이 하셨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 있네요. 일단은 명절이기 때문에 일단 휴일이 좀 길어지고요. 상황은 이제 뭐 주가가 이 주시장이 종료가 된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음 주에 봐야지 알겠습니다만은 명절 동안에 고민은 많이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뭔가 조금 이렇게 그 석연찮은 구석이 있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은 이제 최대한 좀 생각해보고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들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자, 이제 장장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4일간에 걸친 연휴에 들어갑니다. 명절 동안에 뭐 코로나 때문에 뭐 가정 방문도 잘 못하시고 그러겠지만은 멀리서나마 전화 통화를 통해서라도 안부 전하시고 가족 간의 정을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고 즐거운 설날 보내시기 바랍니다. 공지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내일 그리고 모레죠. 11일과 12일 아침에 월급 종목을 제가 공개해 드릴 겁니다. 영상으로 제작해서 공개해 드릴 테니까요. 내일과 모레 아침 이 아침 영상은 놓치지 마시고요. 어떤 종목들을 송투사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종목 공개 내일과 모레 이틀간에 걸쳐서 들어가니까 그 부분들 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칠게요. 휴일 잘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아니지 내일 아침에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또 만나죠. 연중 무휴니까요. 자,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